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유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AI 시대의 우주 데이터 센터와 메모리 기술이라는 주제로 우주 데이터 센터의 현재와 이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지금 이 순간에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현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모두 지상으로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상과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에 통신 대역폭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연 시간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그 양을 줄여서 통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스페이스 컴퓨팅이 이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상 데이터 센터의 전력, 냉각, 환경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우주가 지상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가 궁극적으로 지상의 인프라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될까요? 예, 높은 발사 비용 외에도 우주에서는 서버의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것과, 그리고 지상과의 통신 문제는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가혹한 방사성과 그리고 지상과는 다른 우주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파워와 냉각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그리고 우주에서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우주 데이터의 전송 지연과 대역폭 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주 데이터가 단순히 지상의 인프라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지상과 우주를 연결하고 데이터 이동을 최적화해서 전체적으로 AI 컴퓨팅의 능력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성 인프라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위성 이미지 실시간 분석이라든지 위성 통신이나 네트워크 최적화, 그리고 GPS나 이제 군사 감시 등의 기존 위성의 역할이 이제 강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증하는 스페이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AI 컴퓨팅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주된 역할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추론 중심의 지상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우주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한번 간단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당장 가능한 현실에 기반해서 가능한 우주 센터의 예측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 1기가와트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탑재체 1톤이 약 50kW라는 컴퓨팅 전력을 제공하고 한 번에 이제 60톤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이제 가정을 하면, 지상 데이터 센터와 같은 초거대 데이터 센터와 같은 1기가와트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00번의 로켓 발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만약 매주 한 번씩 그런 발사체를 발사한다고 하면 5년 동안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규모는 0.8기가와트인데 이 정도는 지상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수준이 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조금 예측한 것이긴 하지만, 향후 우주 발사체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면 이제 새로운 큰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 시장을 단순한 어떤 물량 증가의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의미가 매우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제 우주용 메모리는 극한의 방사성 환경 때문에 고신뢰성이 가장 중요했고,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낮은 내방사성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AI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고성능의 저비용 상용 반도체이면서 동시에 극강의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기술 요구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 조건은 지상용 메모리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테크놀로지 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신뢰성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1960년대 방사선 효과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 1970년대에 D램의 방사선 신뢰성에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처음 발견이 됐고요. 중성자에 의한 데미지 이런 것들도 정량화 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는 소프트웨어에 되게 중요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라는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확립이 됐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와서는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2020년 전후로 해서 D램에서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오류를 수정해주는 ECC라는 에러 코렉션 코드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상에서의 방사성에 의한 영향은 아주 많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반도체 중에서 우주에서 방사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D램이기 때문에 D램의 신뢰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서는 메모리 방사선 연구는 기존에는 지상에서의 방사선 가속 평가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우주 환경에서 동작을 검증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방사선의 영향은 주로 이제 대용량 메모리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를 양성자, 중성자 이런 평가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 아르테미스 2호의 K-라드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요. 누리호의 큐브 위성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고성능 D램이 우주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메모리의 요구 조건은 신뢰성뿐만이 아니라 고성능과 저전력입니다. 이제 이런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신뢰성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종류는 지상과 우주 환경에서 보면 지상은 그 헬륨 이온이라고 하는 알파 파티클이나 중성자가 미량 존재하지만 중요한 점은 에러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기권을 보호를 받는 지상과는 달리 우주 공간은 특히 베넬론 벨트 경우에 다량의 고에너지 양성자가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 반도체에 손상을 주는 중이온이 상존하는 아주 가혹한 환경입니다. 고도별로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별로 효과가 다양할 수 있고 낮은 확률이지만 데이터 센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대규모 샘플로 우주에서 방사선 환경에서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죄송합니다. 양성자나 중이온 등에 의한 방사선의 오류는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소프트웨어는 전하를 띤 입자가 칩을 지나가면서 생성이 되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드는 1 또는 0의 논리적 오류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데미지 범위가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오류가 생기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된 에러 코렉션 코드를 활용하여 코렉터블한 에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는 고에너지 입자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 부품의 영구적 결함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부품의 수명을 감소시킵니다. 하드웨어는 일정 수준에 다다를 때 부품 교체를 해줘야 해서 여분의
어떤 메모리 구역이나 부품을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최근에 D램이 점점 더 미세화됨에 따라서 단순히 분량이 증가하는 것 말고도 분량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주 환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분량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주에서는 지상 대비 작게는 뭐 몇천 배에서 많게는 10만 배까지도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고, 대부분 D램과 충돌하는 양성자의 수의 증가로 인한 분량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에러가 발생하는 형태도 지상과는 다릅니다. 지상에서는 보통 제조상의 불량이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는데, 우주에서는 한 번의 방사선 입자 충돌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불량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펼쳐진 이렇게 다양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오류를 해결해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에서는 어떤 불량을 검출하고 복구하고 고장난 부분을 우회하는 등 시스템을 계속 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개념의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라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주 환경에서 생존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스페이스 라스입니다. 라스란 시스템의 오류를 줄이고 고장이 나도 멈추지 않고 고장이 나면 빨리 고치도록 만드는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을 의미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 방사선에 취약한 상용 부품을 방사선에 의해서 불량이 발생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이를 시스템적으로 라스 아키텍처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에러 코렉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러는 에러인데 고쳐질 수 있는 에러, 코렉터블 에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외부적으로 불량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는 비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우주용 내방사선 칩을 쓰는 대신에 HBM과 같은 고성능 상용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량은 이제 지구와는 달라서 우주 환경에 맞춰서 강화된 라스를 스페이스 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화된 ECC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메모리 칩 혹은 시스템 수준에서 에러 보정하는 기술이 최적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량의 징후가 보이면 정상적인 여분의 셀이나 회로로 대체해서 시스템의 치명적인 uncorrectable 에러, 고쳐질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우주 메모리의 핵심은 하드웨어적인 에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라스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오류가 나도 어떤 시스템이 살아남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스가 가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라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떤 부가적인 메모리와 또는 회로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것이어가지고 면적이나 전력 증가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공간과 전력 낭비를 위해서는 정확한 고장 예측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원격 데이터 수집입니다. 실시간으로 우주 궤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방사선에 의한 불량의 에러 레이트나 분포, 패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실제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계속 모으고 분석하면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오버 디자인이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운영 가능한 위성체의 미션 라이프 타임을 증가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우주에서는 하드웨어를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장을 예측하고 최적의 운영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어, 마지막인데요. 그 우주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어떤 전력 사용을 개선하는 것은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서 전력을 많은 부분은 데이터를 멀리 이동시키는 데서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파워 관점에서 보면 동일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덜 움직이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게 여기 보이는 HBM이 성공한 이유기도 합니다. 현재 HBM은 인접한 프로세서와 HBM 메모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앞으로는 HBM 내부에 있는 로직 다이에 AI 연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파워 소모를 줄이는 형태의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HBM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메모리 내부에 프로세싱 유닛을 유치시켜서 메모리 내부에서 어떤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이제 패럴렐 연산을 통해서 연산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이 PIM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HBM, 커스터마이즈 HBM과 PIM 이 기술은 모두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PIM은 현재 HBM보다 더 10배도 빠른 스피드와 7배 더 7배의 파워 효율을 가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범용 컴퓨팅보다는 커스터마이즈된 HBM과 PIM과 같이 특정 목적에 맞게 커스텀 설계된 초저전력 특화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새로운 메모리 어떤 시장이 증가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새로운 고신뢰성 메모리 아키텍처 기술 시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는 내방사성 칩을 사용한 것보다는 HBM 어떤 고성능의 HBM 같은 상용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시스템 수준에서 스페이스라스 기술과 결합해서 고성능, 고신뢰성 메모리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커스텀 HBM과 PIM과 같이 저전력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우주 데이터 센터의 키 테크놀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과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AI 컴퓨팅 혁신의 중심에는 역시 진화하는 메모리 기술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